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회 상황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앞으로 남은 과정도 많고요. 당장 뭐 여야 간의 고소고발전 이 얘기도 있고요. 관련 내용을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목소리가 좀 잠기셨네요. 네, 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피곤해서. 예, 이렇게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젯밤에 늦게 끝났죠? 네, 12시, 저희는 이제 12시 바로 직전에 끝났고요. 네. 그 정개특위는 뭐 한 1시쯤 다 돼서 끝나서 12시 반 좀 넘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사실. 뭐, 마지막에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좀 있었고요. 그 전에도 뭐 바른미래당에서 이 법안을 새로 좀 올리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어쨌든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제 최종 결론, 뭐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뭐 의미라든가 총평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치열하게 그 논의를 해서 그 성과를 내야 될 중요한 법안들인데, 예.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잘 안 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공회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가부간에 좀 결론을 잘 만들어서, 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됐다. 어떤 법률안의 내용이 결정된 게 아니고, 이것들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뭐 대략 내년 한 2, 3월 때까지인데요. 네. 그때까지 좀 더 뜨거운 논쟁을 통해서 좀 바람직한 법안이 탄생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 공수처 법안은 살아있는 권력이나 또는 최고위층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시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를 척해다하는 그런 제도로 마련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로 공수처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최고위층, 우리 사회의 최고위층에 대한 비리 감시, 척결 뭐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여망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서로 권한 싸움만 하지 스마트하지 않고 또 오히려 제대로 최근에 김학의 사건이나 뭐 장자인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을 보면 아주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을 스마트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이제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 뭐 이런 것들을 일거에 잘 해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서 저는 매우 보람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목소리가 많이 잠기셔가지고 제가 뭘 여쭤보기가 좀 뭐랄까요, 송구스럽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어젯밤에요. 자유한국당이 약간 지난주 목요일 상황처럼 적극적으로 안 막은 겁니까? 아니면은 뭐 회의장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과가 된 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그런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었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 방해를 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처해집니다.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을 테고요. 또 한편은 다소 뭐 이완된 분위기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뭐니 해도 국민들의 눈빛이 국회에서 그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타당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원천 봉쇄해서 회의를 못 열게 한다든가 법안 제출조차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사보임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 다툼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보임 문제는 그동안 교수단체의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 그 활동
지방 단위인 교수단체의 대표가 국회의장한테 요구를 하면 네. 그 언제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그 교수단체의 대표의 뜻에 따라서 그 이렇게 사보임을 허락해 줬거든요. 예. 그렇게 그게 관례였고 자유한국당도 수도 없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보임 문제는 그로 인한 갈등의 문제는 그 바른미래당의 네. 당내 문제일 뿐 네. 적법 유효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보임 관련해갖고 권한쟁의 심판도 신청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제가 생각하는 법률적 소견에 따르면 네. 그거는 바른미래당의 그 당내 문제일 뿐 그리고 또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해왔던 사정 예. 뭐 이런 그리고 국회의 자율성 뭐 이런 건 등등을 비춰볼 때 그런 적법이나 유효 문제가 거론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사개특위 관련해서 특히 이제 공수처법 관련해 가지고는요. 뭐 내용상의 문제도 있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내용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 권은희 의원 안이 중복으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죠? 네네. 이게 보통 좀 헷갈려요. 왜 두 개를 올려놓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신속 처리 안건은 병합 심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각각 그 특위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끝내야 되고 예. 만약 끝내지 않으면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국회의원이 모여있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본회의에서는 그 타협이 되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예. 나머지는 폐기시키면 될 일인데요. 예. 저희 내부사저 그것이 이제 여야 내당 사이에 당초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안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른미래당의 당내 사정에 따라서 좀 다소 사후 사정 변경이 생겨서 네. 일단 바른미래당의 독자적인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네. 저희 당으로서는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네.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동참이 있어야 패스트트랙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수용을 하고 다만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은희 의원의 안이 이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라든가 기소 심의를 두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사개특위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이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빠져 있지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네. 합리적인 안이 나오고 또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우려를 해소하는 그리고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걸 포섭해서 합리적인 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것으로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수정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했던 신속 처리 안건 절차는 네. 시한을 정해놓고 법안을 심의하라라는 절차적인 것이지 네. 법안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안이라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눈초리 이런 걸 비춰보면 네. 법안 심의는 당연히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이고 책무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고 그냥 길거리 나가서 소위 장애 투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되면 국민들의 비판이 더 날세지 않겠습니까? 아마 자유한국당도 그런 국민들을 의식해서 협상에 참여를 할 것이라 기대되고요. 또 그리고 이런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 하면 자신들만 그러한 주장이 오히려 반영이 안 된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지금 예컨대 정개특위, 사개특위 다 6월 말에 끝나지 않습니까? 시한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상임위로 넘어가는데
그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여성교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혹시 이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법안이 지금 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 여러 개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결론이 특위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180일까지는 그 특위가 존속한다는 그런 입장도 있고요. 예.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만약에 심의를 게을리한다든가 네. 방치한다든가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본회의에서 전체 국회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표결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게으르게 방치하거나 이를 뭐 심의 안 하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더 가열차게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각자 다 합심해서 노력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본회의에 올라가도 이게 표결하면 안 될 거다. 특히 이제 뭐 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이런 전망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모든 게 당연히 뭐 가결되는 거야 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예. 저는 그 외부에서 일부 언론이 국회에서 선거구에 대한 뭐 국회의원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라고 아는 기사도 봤는데요. 네. 제가 아는 분위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통과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자, 지금 일단은 패스트트랙이 올라갔는데 각 당의 고발전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 고발도 좀 취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무슨 사건이 나면 각자 상대방을 향해서 고소고발하고 네. 그리고 일정 시간 지나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취하하고 그렇게 해왔는데요. 네. 이번 사태는 좀 다릅니다. 이번은 국회 기능을 중단시켰고 그 국회의원들의 개별적인 국회의원들의 법안 제출을 아예 문을 잠그고 네. 막고 또 그 컴퓨터나 팩스장치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아주 작동이 안 되게 했던 예. 것이죠. 예. 그리고 회의를 열지 못하게끔 원천 봉쇄를 해버렸고 네. 그리고 이런 사태가 그대로 며칠씩 국회 기능이 중단된 사태에 이르렀거든요. 네. 국회의원들가 법안 심의하고 법안 제출하고 그런데 회의하고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기능을 못하게끔 했던 건 매우 헌정 중단의 사태를 일으켰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책임은 반드시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예, 이거는 뭐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이 차제예요. 이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상 이게 무력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가까이 예. 국회 선진화법의 엄중한 처벌 때문에 사실은 몸싸움은 일체 없었고 네. 서로 언성을 높여도 그렇게 뭐 밀치거나 방해하거나 이런 일은 도저히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식물국회다라고 할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완전히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예.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했기 때문에 예. 국회법상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 법 적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혹시요, 나중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요,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테러 방지법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네네. 시간 끌기죠, 일종의.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 필리버스터 법에 정해진 국회법상 정해진 제도면 그것도 소수파가 활용하는 데는 예. 저는 그건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그것도 일정한 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결론을 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해산 청원이 지금 9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청원이요. 이 숫자는 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그런 해산 요구에 대한 국민청원의 급속도 증가 동참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기능이 회의하고 법안 내고 법안 심의하고 하는 것인데 그를 온통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결권, 심의권, 법안 제출권까지도 아주 봉쇄해버려서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병력을 동원했으면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엄중함을 다시 한번 경각심 갖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추경이나 또 산적한 민생 법안 이 처리에 다시 한번 회기해서 동참할 것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이었습니다.